저희 아이는 이제 자기 전에 책을 안 읽으면 절대 잠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책육아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겪고 계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느 순간 커가면서 아이가 책을 스스로 찾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책육아는 단순히 집에 책이 많고 책을 많이 읽어주기만 한다고 아이가 스스로 책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3세, 4세, 5세로 커가면서 더욱 그렇고요. 저 역시 아이가 책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이로 크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릴 때부터 책육아를 하며 독서에 진심이었는데요. 4년간 책육아를 해오면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은 스스로 눈 뜨면 책 한 번 보고, 하원하면 책 한 번 보고, 심심하면 책 한 번 보는 아이로 자라는 중입니다. 며칠 전에 아이가 한 6시쯤 저한테 엄마, 지금은 점심이야, 저녁이야?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녁이지 이렇게 대답했더니 아이가 오,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었더니 저녁에는 엄마가 책을 잘 읽어주니까 하더라고요. 제가 일정상 주로 저녁에 책을 읽어주다 보니 아이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4년 동안 직접 경험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도 때도 없이 책을 찾는 아이로 키울 수 있었던 현실적인 방법과 경험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책을 읽어야 할까? 여러분들은 왜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기를 바라시나요? 아마 공부를 잘하길 바래서가 아닐까요? 저 역시 그런 마음에서 책육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게 되었는데 독서의 좋은 점은 정말 많죠?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책을 많이 보는 아이들은 언어적인 발달이 높아지고 상상력과 창의성이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또 집중력이 높아지고 지식과 배경 지식이 많아져서 공부를 잘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독서머리 공부법으로 유명하신 최승필 작가님 말씀에 따르면 책을 읽을 때 우리 뇌의 전두엽이 정말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해요. 그만큼 뇌가 많이 움직이면서 활성화된다는 것이겠죠? 이 외에도 독서를 생활화하게 되면 문화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되고 세상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 자기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좋은 점이 너무나도 많죠? 좋은 건 알지만 독서를 습관화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인 나부터도 독서를 매일 하지 못하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유아기부터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독서를 습관화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4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독서 습관 만들기 꿀팁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자리 독서를 시작하라입니다. 사실 이 잠자리 독서는 저희 아이가 꾸준한 독서 습관을 기르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었는데요. 저희 아이는 이제 자기 전에 책을 안 읽으면 절대 잠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졸려도 책을 꼭 봐야 눈을 감습니다. 여행 갈 때 깜빡하고 책을 안 가지고 가서 책 깜빡했다 하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만큼 독서를 습관화하는데 가장 큰 1등 공신이 바로 잠자리 독서였습니다. 저의 경우는 아이가 한 20개월쯤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책을 낮에 많이 읽어주려고 노력했는데요. 초보 엄마 시절이어서 매일 잠을 재우는 시간이나 루틴을 잘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거실에 TV가 있었고 제가 일 마치고 오면 습관적으로 안 보더라도 TV를 좀 틀어놨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아이가 약간 영상에 심하게 집착하는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또 사실 TV를 보게 두면 엄마는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건 안 되겠다 하면서 TV를 치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는 루틴을 만들기 위해 자기 전에 누워서 책을 읽어주게 되었는데 그게 5살인 지금까지도 매일 쭉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잠자리 독서의 좋은 점은 단순히 자기 전에 책을 읽는 습관을 넘어서서 아이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밤의 조용함 속에서 책을 보게 되면 아이들은 내용에 더 깊게 몰입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이 더 풍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안전한 잠자리로 기억되게 하고 가족 간의 정서적인 유대를 결합시키기도 합니다. 이러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어느 순간 루틴이 되니까 아이가 이 시간을 정말 좋아하고 제가 책 골라와 하면 정말 고심하면서 책을 골라오는 모습이 정말 귀엽습니다. 여행을 가서도 자기 전에는 꼭 책을 읽어야 잠이 드는 아이라서 책을 꼭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저는 글밥이 좀 길어지면서 5살이 되던 해부터 자기 전에는 3권으로 제한을 두었는데요. 너무 아쉬워해서 금요일, 토요일 밤에는 4권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밤이 되면 오예 오늘은 4권 보는 날이다 하고 정말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단순 계산만 해봐도 잠자리 독서로 최소 1권이 확보가 되면 1년이면 365권, 2권이면 약 730권, 3권이면 약 1000권이 넘는 책을 보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무리는 금물, 꾸준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오늘부터 1권이라도 잠자리 독서를 꼭 시작해 보세요. 2번째는 무조건 골라온 책 읽어주기입니다. 저희 집에는 책이 많은 편인데요. 엄마 마음에는 집에 있는 책을 다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이건 어때?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꾹 참고 절대 하지 말고 아이가 골라온 책을 무조건 읽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유아기 독서에 있어서는 흥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아직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흥미를 느껴서 책을 가져오거든요. 아이는 나름의 기준으로 재미있어 보여서 가지고 왔는데 엄마가 자꾸 다른 책을 권하면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스스로 책을 고르는 재미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아이가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어달라고 하면 절대로 또! 라고 하지 마시고 꼭 알겠다고 하고 몇 번이고 읽어주셔야 합니다. 독서교육의 대가 최승필 작가님께서는 반복도서는 천재들의 독서법이라고 합니다. 반복독서를 막는 것은 천재가 되려는 아이에게 너 왜 그래 평범하게 살아 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아이가 반복독서를 통해서 언어적인 측면의 발달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글의 구조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가 계속해서 같은 책을 가져오거나 방금 다 읽었는데 또 읽어달라고 하면 제가 지겨워서 다른 책 보자고 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요. 반복 독서가 천재들의 독서법이다 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다시 같은 책을 읽어주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아이가 같은 책을 계속 가져오고 아이가 가져온 책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꾹 참고 몇 번이고 아이가 원하는 만큼 읽어주셔야 합니다. 3번째는 도서관 가기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예전부터 좋다고 알고 있는 방법이었는데 저는 의문이 있었어요. 몇 번 도서관에 가보니까 유아책 컨디션이 진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또 집에 책이 많으니까 굳이? 이런 생각을 하고 몇 번 데려가다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웩슬러 검사 후에 상담사님께 조언받은 몇 가지 방법 중 하나가 도서관에 가서 책 읽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책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굳이 그래야 하냐라고 여쭤봤더니
집에서의 책들은 엄마가 넣어준 책들이지 않냐?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책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도서관에 가면 다양한 종류의 책이 있고 이 책 저 책 표지를 많이 보게 된다. 아직 그림을 보고 책을 고르기 때문에 편견 없이 고를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게 되면 책 읽는 다른 사람의 모습도 관찰하게 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머리가 띵 하긴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좋은 책을 많이 샀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또 사실 집에서 책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저희 아이거든요. 그러니 책 읽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무튼 그래서 이 조언을 듣고 다시 집 근처 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도서관도 관심을 가지고 다녀보니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책 컨디션이 좋은 도서관을 주 1회 가고 있습니다. 그럼 도서관에 가서는 무얼 하냐? 저도 처음에는 도서관에 가면 책을 많이 읽어주려고 노력하고 카트도 끌고 가서 책도 막 10권씩 최대치를 다 빌려왔어요. 그런데 집에 오니 그 책들을 안 보더라고요. 빌려온 거 볼까? 하면 아니 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고 몇 번 반복하다 보니 그냥 저도 좀 빌리고 싶다 하면 빌려오고 아님 말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책도 좀 보다가 숙제도 좀 하고 그러다 보면 우연히 동네 친구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또 놀기도 하고 어느 날은 가서 간식 사 먹고 놀다가 정말 책 한 권만 보고 오는 날도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 도서관에 가는 걸 아이가 정말 즐거워하더라고요. 도서관에 대한 좋은 기억, 책 읽는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 이거면 됐다 하는 마음을 편하게 먹으니 저도 즐거워지고 아이랑 도서관 가는 날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조금 더 시간과 여력이 생기면 주 1회로 차츰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상에 관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책휴가나 책 읽기를 계획하실 때 꼭 같이 계획하라고 조언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영상 노출입니다. 영상은 최대한 늦게 보는 것이 좋겠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휴대폰이나 TV와 같은 매체들과 단절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아마 영화기를 지나면 영상에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정말 편하자고 영상 좀 틀었다가 아이가 어느 순간 영상에 심하게 집착하게 되고 저도 보여주면서 뭐라 하게 되는 그런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또 확 끊어서 절대 안 보여주던 그런 시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영상들도 너무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특히 영어 유치원을 보내려고 하니 어느 정도 영어 상황에 대한 노출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러다 보니 도움이 되는 영어 영상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한 것이 원칙을 정하는 것이었어요. 저의 경우는 주말에만 1시간씩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 1시간도 꼭 아이가 확인할 수 있는 시계를 사용하거나 휴대폰 알람을 반드시 해놓고요. 제가 갑자기 영상 이야기를 해서 독서와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이가 심심해야 책을 본다고. 제가 겪어보니까요. 영상은 책, 놀잇감, 친구를 무조건 이기더라고요. 영상 보는 시간을 정해놔야지 그 외의 시간에 심심하면 스스로 책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같이 계획하실 부분도 영상 노출을 얼마나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아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잘 자라려면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부모가 환경을 잘 조성해 주어
독서 습관을 뿌리 깊게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